바람이 차가운 서울의 가을 저녁, 92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집 근처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발걸음이 느려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국전쟁 때 간호사로 참전했던 그녀는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기억을 안고 살았다. 그날도 그녀는 과거의 전우들을 떠올리며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다. 검은 ATV가 산책로를 가로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헬멧도 없이 운전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길 비켜. 늙은이가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비켜서려 했지만 ATV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남자는 일부러 방향을 틀어 그녀를 위협하듯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고 그녀도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아야,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ATV 운전자는 웃으며 멀어져 갔다. 늙은이들 때문에 재미없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새겨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녀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이 전화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한 통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순옥이니? 그 목소리는 7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 박민정의 것이었다. 민정은 순옥과 함께 간호사로 일하며 생사를 함께한 동지이자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숨겨져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민정은 가족의 압력으로 결혼을 선택했고 순옥은 홀로 서울에 남아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끔 편지로,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이번 전화는 달랐다. 민정아. 나 괴롭힘을 당했어. ATV 타는 젊은 놈이 나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놀라 물었다. 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이게. 우리 사랑 때문인가 봐. 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약해 보이니까. 그 말에 민정은 침묵했다. 70년의 세월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과거로 돌아간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젊은 순옥은 18세의 간호사로 자원했다. 피비린내 나는 야전병원에서 그녀는 수많은 부상자를 돌봤다. 그곳에서 민정을 만났다. 민정은 20세, 서울에서 온 지식인 여성으로 의학 지식이 풍부했다. 둘은 함께 밤을 새우며 환자를 치료했다. 순옥아, 피곤하지? 좀 쉬어. 민정의 따뜻한 손길이 순옥의 어깨를 감쌌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싹텄다. 야간 근무 중 폭격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둘은 서로를 안고 위로했다. 민정 언니,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안아줌은 단순한 동지애가 아니었다. 점점 깊어지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금기였다. 전쟁 중에도 소문이 돌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부상당한 병사가 순옥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너희 둘, 이상해. 너무 붙어 다니네.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정은 웃으며 넘겼다. 전쟁터에서 서로 의지하는 게 뭐 어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들의 사랑은 은밀한 편지와 눈빛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둘은 서울로 돌아왔다. 순옥은 작은 병원에서 일했고 민정은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민정의 가족은 그녀를 시골 부잣집 아들과 결혼시켰다. 민정아,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순옥의 물음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해.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순옥은 홀로 남아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와 순옥의 전화는 민정에게 충격이었다. 민정은 이제 94세,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 살고 있었다. 순옥아, 내가 갈게. 서울로 민정의 결정은 가족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오랜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집은 부산 근교,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 각자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막내딸이 곁에 있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서울, 딸의 물음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중요한 일이야. 딸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정의 마음속에는 70년의 그리움이 소용돌이쳤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민정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1950년대 후반, 결혼 후 그녀는 순옥과 연락을 끊으려 애썼다. 하지만 편지가 왔다. 민정 언니, 나 없이 사는 게 힘들어. 순옥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민정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 그것이 순옥에게 상처가 되었다. 순옥은 그 후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홀로 살아갔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로 바빴다. 순옥은 가게에서 일하며 라디오를 들었다. 박정희 정권 아래 보수적인 가치가 강조되었다. 여성 간 사랑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한번 순옥은 친구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런 건 정신병이야 라는 대답에 입을 다물었다. 외로움은 깊어졌다. 민정은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남편은 착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그녀는 어머니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밤마다 순옥을 꿈꿨다. 1970년 우연히 서울 출장 중 순옥을 만났다. 거리에서 마주친 둘은 눈물을 흘렸다. 민정 언니. 순옥아 그날 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왜 나를 버렸어? 순옥의 물음에 민정은 사회가. 가족이 미안해 애라고 답했다. 그것이 또 다른 배신이었다. 그 후로 둘은 가끔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1980년대 민정이 남편 사업으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순옥은 실망했다. 그녀는 전쟁 상처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홀로 울었다. 민정 언니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현재 서울에 도착한 민정은 택시를 타고 순옥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이 둘은 서로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ATV 놈 때문에. 나 무서웠어. 순옥의 말에 민정은 미안해. 늦었어 라고 속삭였다.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순옥은 최근의 괴롭힘을 자세히 말했다. ATV 운전자는 동네 불량배로 노인들을 자주 괴롭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대. 민정은 화가 났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다음 날 둘은 경찰서로 갔다. 민정의 지지로 순옥은 용기를 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옛 추억이 떠올랐다. 전쟁터에서 민정이 순옥을 보호했던 것처럼. 언니, 그때처럼 순옥의 말에 민정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정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딸이 전마, 이 할머니랑 무슨 관계야? 라고 물었다. 민정은 망설였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 순옥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그 말에 가족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성끼리 딸의 반응은 사회의 편견을 반영했다. 순옥은 상처받았다. 언니, 괜찮아. 가봐. 하지만 민정은 아니, 이제 숨기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둘의 사랑은 여전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정의 고백은 폭풍을 몰고 왔다. 막내 딸 지은은 엄마, 그건 비정상이야.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해? 라고 소리쳤다. 민정은 차분히 말했다. 아빠는 이미 알아. 결혼 전에 말했어. 이해해줬고,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숨겼어? 창피해서. 그 말은 민정을 아프게 했다. 순옥은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배신을 떠올렸다. 민정이 결혼할 때 느꼈던 그 아픔. 언니, 가족 때문에 또 나를 버릴 거야. 순옥의 물음에 민정은 아니, 이번엔 달라해라고 답했다.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전쟁 때 내가 나를 안아줬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 이 순옥의 말에 민정은 손을 잡았다. 다음 날 ATV 사건이 고조되었다. 운전자가 다시 나타나 순옥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늙은이, 또 산책 나갈래? 그의 위협에 이웃들이 모였다. 민정은 용감하게 나서서 경찰 부를 거야 라고 외쳤다. 운전자는 비웃으며 사라졌지만 이는 시작이었다. 순옥과 민정은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서울의 가을 거리를 걸으며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추억을 나눴다. 민정 언니, 사과꽃 피는 봄에 다시 만나자. 순옥의 말은 로맨틱했다. 민정은 그래, 영원히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갈등은 가족 내부로 번졌다. 지은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나이 드신데. 그런 사랑은 환상이야. 민정은 환상이 아니야. 진짜야.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 집을 나갔다. 순옥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의 조카가 방문해 할머니, 그 할머니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소문날까 봐해라고 조언했다. 순옥은 소문. 난 두렵지 않아. 이제 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녀의 성장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둘은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사며 카페에서 떡을 먹으며 한국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순옥아,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아름다워. 민정의 말은 감정적이었다. 갑자기 ATV 운전자가 다시 공격했다. 이번엔 순옥을 직접 밀쳤다. 늙은이들, 꺼져. 순옥이 넘어지자 민정은 달려들었다. 그만해.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말렸지만 순옥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민정은 순옥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순옥은 언니, 괜찮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지은은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전화했다. 민정은 고민했다. 배신의 유혹이 다시 왔다. 병원 퇴원 후 순옥과 민정은 더 가까워졌다. ATV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해 운전자를 체포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말에 둘은 안도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내면에 있었다. 민정은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지은아, 엄마의 삶을 이해해줘. 지은은 엄마,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특히 한국에서 민정은 사회가 변했어. 이제 LGBT 권리가 논의되고 있잖아.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 나이에 웃기지 마 애라고 냉소했다. 순옥은 홀로 집에 앉아 편지를 썼다. 민정 언니, 만약 가족 때문에 떠난다면 이해할게. 하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없어. 그 편지를 보내며 눈물을 흘렸다. 민정은 편지를 받고 결심했다. 아니, 이번엔 버리지 않을게. 그녀는 지은을 불러 진심을 털어놓았다. 엄마의 젊음은 전쟁과 사랑으로 가득했어. 순옥은 내 영혼의 반쪽이야. 이 지은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빛을 봤다. 엄마.
정말 행복해? 그래, 그 대답에 지은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둘은 서울의 명소를 여행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언니, 아름다워, 순옥의 칭찬에 민정은 웃었다.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순옥이 여성과 사랑. 미쳤어. 동네에서 험담이 시작되었다. 순옥은 상처받았다. 언니, 나 때문에 민정은 함께 이겨낼게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사회적 압력 속 둘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정은 가족 모임을 열어 순옥을 초대했다. 이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족들은 놀랐지만 민정의 단호함에 점점 수긍했다. ATV 운전자의 재판에서 순옥은 증언했다. 나는 전쟁 용사야. 이런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아. 우 법정은 감동받았다. 민정은 곁에서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밤하늘 아래 둘이 손잡고 산책하며 순옥아, 내가 있어서 감사해.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은의 남편이 반대했다. 장모님, 이건 가족 명예, 민정은 명예. 사랑이 명예야 라고 맞섰다. 갈등의 절정에서 순옥은 병이 재발했다. 전쟁 후유증으로. 병상에 누운 그녀를 민정은 간호했다. 언니, 가지마. 순옥의 말에 민정은 정원이 곁에 있을게. 순옥의 병세가 악화되자 민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곁을 지켰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이 왔다. 엄마,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지은의 사과는 가족의 변화를 상징했다. 다른 자녀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엄마 행복이 제일이야. 순옥은 회복하며 민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둘은 부산으로 여행했다. 바다를 보며 전쟁 때 꿈꿨던 평화야 라고 말했다. 로맨틱한 산책, 감정적인 대화. 사회적 반발은 여전했다. 언론이 ATV 사건을 보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알렸다. 92세 용사, 사랑의 고백 일부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다. 배신의 마지막, 순옥의 조카가 재산을 노리고 할머니, 그 사랑 포기해라고 압박했다. 순옥은 아니, 사랑이 내 재산이야 라고 거부했다. 둘은 결혼식 같은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앞에서 맹세. 영원히 함께 눈물의 순간이었다. 고조된 감정 속 순옥은 민정에게 언니, 내가 내 인생의 비디야 라고 말했다. 민정은 너도 그래? 가족이 화합하며 그들의 사랑은 인정받았다. ATV 운전자는 처벌받았고 동네는 조용해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순옥과 민정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김치를 먹으며 저녁에 TV를 보며 언니, 행복해. 순옥의 물음에 민정은 매일이 꿈같아 라고 답했다. 가족들은 자주 방문했다. 지은은 엄마, 순옥 할머니랑 잘 지내? 라고 물으며 웃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점점 인정되며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약해졌다. 순옥은 언니, 먼저 가면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정은 함께 갈게 라고 위로했다. 마지막 고조, 순옥이 위독해졌다. 병원에서 민정은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나도 라고 답했다. 순옥이 세상을 떠난 후 민정은 그녀의 유언을 따랐다. 우리 사랑을 세상에 알려 민정은 책을 썼다. 전쟁과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나이, 성별, 사회를 초월한다. 민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순옥을 추억했다. 가을잎이 떨어지며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순옥아, 고마워.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로 끝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불멸의 상징이 되었다.